이 영상이 퍼지지. 어차피 뭐 퍼질만큼 퀄리티가 높은 건 아니지만 뭐 퍼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단 1번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자, 1번은 풀이 과정 한번 물어보죠. 혹시 최대 최소로 푸신 분 계십니까? 2차식의 최대 최소, 그 2차 함수로 푸신 분. 그럼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푸셨으면 혹시 어떻게 푸셨나요? 무게중심으로 푸신 분 계십니까? 한 분? 그럼 다른 분은 또 어떻게 푸셨어요? 예영이는 1번 어떻게 푸셨어요? 해설? 아까 손 들라 그랬지. 최대 최소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무게중심이 있어요. 이게 왜 이건지 일단 네. 소민이는요? 최대 최소요? 태연이는요? 최대 최소. 그러니까 그게 최대 최소인 거죠? 아, 이게 그냥 다 집어넣었다고요? 아하. 재현이는요? 그냥 왠지 오래 걸릴 것 같아갖고 일단 넘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해법은 그거였다는 거네. 최대 최소. 그죠?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제했다라고 하면 아마 최대 최소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을 만족하는 얘가 최소가 되는 P의 값은 좌표는 방금 전에 경모가 얘기한 것처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거든요. 그 이유를 일단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A점의 좌표가 뭐이? 3, 4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2 C점의 좌표가 7,3이라고 되어 있을 때 P점의 좌표를 내가 구할 거야 라고 놓고 식을 세울 때 이 식을 실질적으로 세워보신다면 최대 최소를 풀기 위해서 아마 이런 식을 세우셨을 거예요.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과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그리고 x-7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으로 식을 세우셨을 거고 이걸 다 전개해서 정리를 하셨을 텐데요. 여기서요. 저거 실질적인 직접적인 주어진 좌표가 아니라 임의의 좌표로 바꿔볼게요.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 이런 식으로요.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 그리고 x-x3의 제곱 더하기 y-y3의 제곱을 계산을 일단 한번 해보신다고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일단 3x제곱 마이너스 2배의 x1, x2, x3, x 뒤에 있는 상수는 저 뒤로 넘길게요. 더하기 3y제곱 마이너스 2배의 y1, y2, y3, y고요. 여기에 상수 뭔가가 있을 겁니다. x1 제곱 더하기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x3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 6개의 제곱이 다 여기 모여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 최소 값이 아니라 최소가 될 때의 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고 이 점의 좌표는 그러면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1, x2,
x3가 될 거고요. 더하기 절반의 제곱이라고 해서 뭔가 빼기 뭔가가 나오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결국엔 요 값의 반인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x1, x2, x3의 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얘 뭐예요? 무게중심이죠. 그래서 P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할 때 앞으로 이렇게 3개가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건 뭘로 풀면 된다? 무게중심으로 풀면 된다. 그럼 굳이 이런 어마어마한 식을 전개해서 정리해서 그거를 심지어 여러분들이 숙달이 좀 덜 됐다 싶을 때는 문제를 끝까지 안 읽고 일단 식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시는 습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3x제곱 하고 그 뒤에 있는 상수까지 다 구해서 다 정리해서 다 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x좌표는 얼마고 y좌표는 얼마구나 라고 마무리를 하셨을 텐데 그럴 필요도 없이 바로 얼마? 10 빼기 4, 6, 2, 9, 3. 예. 끝. 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증명으로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보여드렸는데 결과값만 이 정도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은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네요. 그러니까 AB의 제곱, BC의 제곱, 그리고 CA의 제곱 세 가지를 구해서 각각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도록 그 중에서 허근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면 되죠. 그래서 나오는 A 값이 두 개. 몇? 12일 때랑 2일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허근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되게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 D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D에서부터 가면 되고, 그죠? D의 한 변의 길이, 그 가장 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니까? 12짜리니까 결국에 C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고? 8,10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A점의 좌표는 뭐가 되니까? 3,0이 될 테니까, 그 3번의 답은 3,0과 8,12 사이의 거리, 5, 12, 13. 끝. 이렇게 마무리하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자, 4번이요. 푸신 문 중에 중선 정리 쓰신 분. 아무도 없어요? 못 푼 사람 손 들어보세요. 푼 사람, 맞은 사람 어떻게 푸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푸셨어요? A랑 M 사이 구할 거라서 A 제곱으로 B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먼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A를 A, B로 보고 C를 5, 0으로 B를 마이너스 5, 그래서 전과 전자의 거리 이용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영이 말은 4번을 A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 B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5,0 C점의 좌표를 5,0 그리고 M의 좌표를 0,0이라 놔서 이 길이가 5가 되도록 이 길이가 7이 되도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식을 2차 연립을 만들어서 풀었다는 얘기죠.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A 좌표와 B 좌표를 직접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찾았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있는지 나와가지고 그렇군요. 그렇겠네요. 그러네요. 자, 파퍼스의 중선정리 쓰시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파퍼스의 중선정리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기하를 해석학으로서 좌표로서 옮겨놔서 설명했었던 부분이에요. 기억나세요? 어떤 모양이 됐죠? 그 임의의 점으로 잡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요점의 좌표를 A라 놓고 요점의 좌표를 뭐 C라 놓고 하나 둘 셋 칸 요점을 B라 놨을 때 여기가 M이라고 한다면 A 좌표가 A, B, C점의 좌표가 뭐 C, 0,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C, 0 이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한다고?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식을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A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거기에다가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계산하시면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오거든요. 그건 결국엔 뭐와 같아요? AM제곱과 BM제곱해서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일 거라 얘는 이 식은 요 아이의 몇 배?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였습니다. 뭐이? AB제곱 AC제곱은 2배의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이다.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문제 나오거든요. A제곱 얼마? AB제곱 얼마? 25. AC제곱 얼마? 49. 그 다음에 2배 AM제곱 얼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X제곱. BM제곱 얼마? 25.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2X제곱이 24 나와서 답은 2루트 3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 같은 경우에는 기억해 놓으면 이렇게 쓸 일이 많답니다. 5번은 혹시 다른 템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걸 조금 그냥 하나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답이 나오긴 했는데 혹시나 그렇게 하신 분 말고 뭔가 색다른 방법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A, B의 3등분점을 구하고 그 점과 C의 3등분점을 구한 다음에 걔랑 A와 D의 3등분점을 비교해서 같다라고 저는 풀었는데 혹시 그거 외에 다른 풀이로 푸신 분 계시냐고요? 다 똑같군요. 넘어갈게요. 제가 비커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농도 문제를 풀 때 나는 솔직히 비커식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비커식이라는 게요. 정말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라떼는 없었어요. 그게 최근에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비커식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난 그래서 그 비커식의 풀이 방법이 뭔지를 몰라요. 거기다가 뭘 적는지도 저는 몰라요. 저는 항상 뭘 쓰라고 얘기했었냐면 니네 나랑 같이 3학년 때 같이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나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그냥 농도, 소금물, 소금 요거 항상 기억하라고 하고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딱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언제나. 그래서 저는 그 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농도가 A%의 소금물 400g.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도가 B%의 소금물 300g.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커 A에서 200g의 소금물을 비커 B에 넣고 섞었을 때 결국엔 그 소금물 400g 중에서 몇 g을 썼다는 얘기야? 200g을 썼다는 얘기죠. A%의 소금물의 양 200g. 그럼 결국에 소금의 양은 얼마? 2A. 그죠? 그 다음 B%의 소금물의 양은 얼마? 300g. 그럼 소금의 양은 3B. 그럼 최종적으로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금물의 양과 소금의 양을 이용하여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5분의 2a 더하기 3b 퍼센트 나오죠. 결국에 P점의 좌표를 A라고 놓고 Q점의 좌표를 B라 놨을 때 요 값을 X라 한다면 어디에 몇 대 몇을 하면은 아름답게 저 교차해서 내분점으로 풀 수 있습니까? 로 푸시는 문제죠. 뭐? 3대 2가 된다면 5분의 2a 더하기 3b라는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이게 끝입니다. 뭐 복잡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산 실수이지 않을까. 나 또 설레. 분명 7번 못 푼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설레. 가계 이등 문서는 보이는 순간 뭘 생각해야 된다? A 대 B는 C 대 D다가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지금 7번에 뭘 구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 가계의 이등 문선, B, C를 몇 대 몇으로? A, B 대 A, C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A, B의 길이가 5, 12, 13이고요. A, C의 길이는 얼마? 3, 4, 5. 13대 5가 될 거고 BC의 좌표에서 구하시면 18분의 27, 18분의 27 나오죠.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랑 8번 문제는 그러면 뭐와 유사한, 야, 지금 여기 있는 요 장면에서 8번 문제는 뭐랑 유사한 문제냐? 6번이랑 되게 비슷한 문제죠. 왜요? C를 한번 바꿔보시면 돼요. C점의 C라는 값이 뭐래요? 3x 더하기 2a를 얼마로 나눠줘? 5로 나눈 값이래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D점의 좌표는 뭐예요? D의 값은 뭐예요? 라고 봤더니 3y 더하기 2b의 값을 뭐로? 5로 나눈 값이죠. X좌표, Y좌표. X값만 확인했고 Y값만 확인했고 결국에는 AP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20이라고 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인데 얘가 몇 대 몇이다? 3대 2구나 라고 해서 길이비 구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좌표를 구하거나 그런 어마어마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9번.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봅시다. 9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A, B, C, D 각각 다 구해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다행이다. 혹시 구하려고 하셨다면 아마 절대 못 푸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 혹시 두 번째로 물어봅시다. 못 푸신 분 혹시 계십니까? 푸셨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지금 결국엔 결론을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9번 같은 경우에는 1사분면위의 두 점에 대하여 삼각형 AO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한다면 첫 번째 삼각형 AOB의 넓이는 6루트 3인 정삼각형이다. 일단 보류. 삼각형 AOB의 무게중심 G는 직선, Y는 X 위에 있다. 결국에 이 두 번째 걸 이용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애가 직선 위에 있고 그 직선이 심지어 꼭지점을 지나가요. 근데 걔는 그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수직이 등분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선을 기준, 아니고 요 y는 x라는 선을 기준으로 뭐 1억 회 되는 뭔가가 생겨서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얇아? 이 정도까지 그려야 되나?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랑 같거든요. 그리고 요 점의 좌표가 G라고 했을 때 G점의 좌표는 A라고 가면 안 되는군요. P, P가 됩니다. 같아요. 마이너스 위에 있으니까요. 다 했습니다. 원점과 A, B와 C, D라는 애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애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3P 더하기 3P죠. 6P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무게중심의 좌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3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2차로 3분의 그거를 없애버린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O, A, B라고 한다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뭐예요? 넓이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제가 정삼각형 정도는 공식을 외워서 기억해놔라 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뭐였죠? 4분의 루트 3 a제곱. 그 값이 얼마? 6루트 3. a의 값은 2루트 6이구나.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뭐예요? 여기 요 보조선은 뭐예요? 높이죠. 얘가 높이죠. 그러면 요 높이 AH라고 해서 OH 높이를 구해봅시다.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루트 3A요. 계산해 주시면 3루트 2 나옵니다. 세 번째, 무게중심은 항상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그래서 그 OG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구나? 2루트 2가 되는구나. 2루트 2니까 2,2죠. 그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2,2가 되는구나. 답은 12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저 10번 되게 재밌었는데 10번 되게 약간 낚시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 다 필요 없고 되게 그 핵심만 보면은 솔직히 이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0번 혹시 10번 푸신 분 맞풀어서 맞은 사람 손? 둘? 다 3분의 4요. 제가 왜 이게 간단해질 수 있는 문제냐라고 했냐면 평행선 이용하시면 그죠? 평행선과 닮음 이용하시면 생각보다 값이 간단해지거든요. 이거 좌표에다가 그려놓은 걸 제가 바꿔서 세워볼 거예요. 여기를 BC라고 갈게요. BC라고 할게요. 이 점을 R이라고 합시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BC와 길이가 같은 곳에 어딘가에 있는 요 L이라는 직선과 여기의 길이가 같겠죠? 여기와 또 같은 곳에 있는 A점에 여기의 길이가 또 같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 길이를 봤을 때 이 점을 P라 하고 요 점을 Q라 한다면 PQ, R의 무게중심 좌표 구하라고 했거든요.
아, 그러네요. 똑같네요. 나 그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왜 똑같죠? 아, 근데 결국에 나도 그걸 구하긴 거긴 하다. 뭐냐, 그걸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네? 같았네요. 자, 2,5예요. 여기 마이너스 3,0입니다. 4,-4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지금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BC와 L이라는 직선은 서로 평행하죠. 그 평행했을 때 이 AQ 대 QC의 길이 B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높이를 봤더니 여기가 똑같아서 1대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사실 뭘 구했냐면요. 그냥 아래 좌표를 구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무게중심으로, 넌 무게중심 요거 한 번에 봤어요? 맞네요. 그러면 되는구나. 왜죠? 어차피 1대1이고, 1대1이고, 1대1이니까, 예. 제가 그때, 니네들은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삼각형에서요,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에 대한 좌표가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에 대한 무게중심이 있을 때, 얘를 m 대 n으로, 여기를 또 BC를 m 대 n으로, CA를 m 대 n으로 각각 내분하는 점의 좌표, 외분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 좌표를 D, E, F라고 한다면 삼각형 D, E, F의 무게중심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같아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P, Q, R이라고 하는 애가 모두 다 선분의 중점, 선분의 중점, 선분의 중점이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내가 그러면 선생님은 대체 무슨 짓을 하셨나요? 전 2번 하긴 했습니다. 뭐 했냐면요. R점의 좌표를 구해서요. 여기를 2대1로 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같아요. 그죠? 네, 왜 그랬을까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하게 나오는 뭐 부정방정식만 풀 수 있으면 결국엔 수상 앞부분 잘 돼 있냐에 대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네 점의 좌표가 일단 나오는 게 0,5 그리고 뭐 2,3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4,1이라는 점인데요. 이 네 점을 연결해 보시면 얘는 평행사변형이 된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점의 위치 다다다닥 찍어서 요렇게 되는 점 찾아주시면 그 점의 중점 되시겠습니다. 왜 평행사변형인가요는 제가 못 찾았는데 써놓고 보니까 평행사변형이었거든요. 왜죠? 여러분도 모르시는구나. 넘어갈게요. 써놓고 보니까 평행사변형이었는데 혹시나 뭔가 규칙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11번까지 진행했고요. 2분 뒤에 쉬는 시간이네요. 그러면은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45분부터 15분까지 또 한 30분 동안 풀어봐요. 12번에서부터 22번까지 이번에 또 11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다가 시간 모자라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숙제는 하나만 나갈 테니까 이제 슬슬 여러분들 파이널 스텝 풀어주세요. 원주각 부분.
원주각 부분에 대한 파이널 스텝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요건 한 단원만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녹화는 잠시 자르겠습니다.